오늘 알아볼 것은 4chan과 9개그의 사이버 전쟁입니다. 경인 대첩, 우리 민족끼리 공방전, 팬덤과 커뮤의 전쟁, 안티카페 토벌전 등등 그간 국내에서 커뮤니티끼리 힘 대 힘으로 부딪혔던 사건들 재밌게들 보셨나요? 이번엔 해외의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온라인 공방전으로 시작해 나중엔 역사에 남길 유적까지 부숴버리려던 사건. 자, 4chan과 9개그의 사이버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진 것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배경 지식은 쌓고 가야겠죠. 적어도 4chan이랑 9개그란 데가 뭐하는 사이트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먼저 4chan부터. 그래도 저희 채널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이름은 익숙하실 거예요. 영미권 인터넷 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이트이며 수많은 밈의 근원지입니다. 제가 쓰는 이 표정들의 원본인 트롤페이스로 이 4chan에서 만들어진 밈이죠.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 엄청난 잉여력과 막장성, 매운 정도가 아니라 불에 데이고도 남을 만한 분위기가 줄을 이루고 하루 종일 다른 놈들 어떻게 해야 신박하게 엿을 매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곳입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한 사건들만 해도 비버 팬들 빡빡이로 만들기, 비버 콘서트 장소로 북한에 몰표하기, 수제 독가스 제조법 퍼뜨리기, 메카마질로 남자들 낚아서 한자리에 모으기 등이 있고, 요것도 유튜브 수위 지킨다고 약한 거 들고 온 거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악질 낚시로 서슴없이 강행하는 곳이죠. 그 막장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커뮤니티에 비비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각 게시판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점, 수많은 밈의 근원지라는 점, 내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나마 DC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9개그. 원래는 9개그라 읽어야겠지만 발음이 편하니까 그냥 9개그라 읽을게요. 여기 아마 12년, 13년도에 커뮤질 신나게 하신 분들에게 좀 익숙할 겁니다. 그때쯤에 미국 유머란 이름으로 이런 느낌의 만화들 신나게 수입됐었죠. 이 9개그 워터마크와 함께. 9개그는 원래 이미지 공유 사이트였으나 밈 관련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업로드되며 사이트 성질 또한 이에 맞춰 변해갔습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밈에 대한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SNS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밈 짤방 공유가 줄을 이루기에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밈을 생산해내는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타 커뮤니티의 밈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자체적인 밈은 딱히 없는 곳, 굳이 비슷한 걸 찾자면 페이스북의 유머 페이지 정도가 9개그와 비슷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둘이 싸운댔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이가 안 좋다는 소린데 얘네는 사이가 왜 안 좋냐? 이거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밈의 근원지에서 뭐랄까 자기들이 만든 밈에 대한 애국심 비슷한 감정을 좀 가져요. 밈은 다른 집단과 우리의 차이점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우리들만의 것인데, 그렇게 소중한 우리 밈을 다른 집단이 가지고 논다든가 나아가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는 걸 아주 모욕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 일종의 군인이 되어 다른 집단을 공격하며 밈을 지키려 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밈이 퍼져 인싸들에게 전파되면 인싸들이 우리 밈 다 뺏어간다 며 화를 낸다거나, 저 한참 밈 다룰 때 커뮤니티에서 평생 들을 욕 다 먹었던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이런 밈 전파에 대한 적개심은 만국 공통입니다. 4chan 또한 9개그가 자신들의 밈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한 거죠. 9개그에선 실제로 사진에 자기들 워터마크를 박아버리는 데다가 4chan발 밈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 마냥 이야기하고 4chan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어나니머스를 표방하는 문구를 쓰고 마치 그게 자신들의 오리지널 문구인 것처럼 말하는 등의 행위가 많았기에 그 둘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4chan 쪽에서 먼저 공격을 감행하며 넷상에서의 전면전은 물론 이후 현실에서도 거대한 스케일로 벌어질 전쟁의 신호탄을 쏘게된 것이죠. 자, 그럼 사건의 시발점이 된 온라인 공방전부터 살펴볼까요? 4chan의 9개그 공습 계획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퍼레이션 9개그. 그들은 9개그에게 힘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했죠.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택합니다. 서버 자체를 다운시켜버리는 디도스 공격. 그들은 인원을 두 팀으로 분산하여 양 사이드에서 공격하기로 합니다. 한쪽에선 보기 역겨운 사진들을 9개그의 마구잡이로 살포한 뒤 거기에 추천을 때려박아 운영진들 및 유저들의 발을 묶어두기로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리 배포 바른 툴로 9개그의 전 서버가 다운될 때까지 공격하기로 계획했죠. 곧이어 그들은 이런 포스터를 제작하여 4chan 전체에 선전했습니다.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겠지만 타 사이트에서도 거론될 만큼 널리 퍼졌었다는 것. 하지만 너무 퍼졌던 걸까요? 이 공습 경보는 얼마 안가 9개그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또한 9개그 암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똑같이 4chan의 맛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겠노라 선언하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4chan은 자신들만의 화력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평소 원수처럼 미워하며 서로 한 번씩 전쟁을 치렀던 커뮤니티들 레딧, 텀블러, 퍼니정크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안 도와주면 4chan만 아쉬운 건데 이미 사이도 안 좋은 애들이 뭐하러 도와줘요? 위기 좀 닥친다고 뱀이랑 개구리가 손이라도 잡겠습니까? 잡네?
네, 잡았습니다. 왜냐? 얘네는 포첸도 미웠지만 국외글은 더 안 입고 왔거든. 뭔 춘추전국 시대도 아니고 갑자기 합종골이 창설됐다니까. 때문에 국외글 측에서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했고, 공습 하루 전날에는 포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설명한 사진들이 핫 게시판을 뒤덮었습니다. 국외글 유저들은 해당 사진을 참고하며 반격 태세를 야무지게 갖췄죠. 그리고 공습 예정 시간보다 조금 빠른 11년 12월 19일의 밤, 기습적으로 수천 개의 계정이 일제히 국외글의 역겨운 이미지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합니다. 국외글 유저들은 비추를 누르며 핫 게시판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운영진들은 글 삭제 및 계정밴을 통해 공습을 막으려 했지만 4개의 커뮤니티가 연합한 화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 막으면 2개, 2개 막으면 4개, 4개 막으면 8개가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국외글의 발이 묶인 그때 20일 자정이 되었고, 연합은 미리 배포받은 툴로 일제히 국외글을 향해 디도스 공격을 퍼붓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외글의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고, 몇몇 지역에선 아예 접속 자체가 막혀버리기도 했죠. 이제 피 다 뺐다, 개딸피니까 막타만 치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 더더욱 화력을 집중했으나 서버 용량이 워낙에 방대한 국외글이었기에 그들은 끝에 끝까지 버팁니다. 몇 시간 동안? 무려 40시간 동안. 40시간 버틴 서버로 대단하지만 40시간 공격한 얘네도 참 대단하죠. 아무튼 서버가 버텨주는 동안 국외글 쪽은 뭐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전날에 열심히 반격하는 법 공부해뒀는데 앞에서 몬도가 궁 쓰고 버텨주는 동안 빨리 다 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열심히 연습한 대로 딜 우겨 넣었습니다. 근데 웬걸? 포첸 서버는 너무 멀쩡한 거야. 내 딜이 부족한가? 역시 팬데 말고 인피 먼저 갈 걸 그랬나?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자신들이 배포받은 툴은 포첸이 아니라 국외글 쪽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는 툴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공습 전날에 올라왔던 그 반격 방법은 포첸에서 배포한 가짜뉴스였던 거죠. 어쩐지 딜이 너무 세게 박힌다 했더니 가만 보니 뒤에서로 뒤통수를 개 때리고 있더라 이거지. 근데 말이죠, 문도가 너무 잘 컸어. 악랄한 적군과 멍청한 아군의 공격을 동시에 받아내면서도 끝끝내 서버는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버는 버틸지 몰라도 이젠 사람이 버틸 수가 없었죠. 결국 국외글 측에선 추천과 비추, 세계정 생성, 댓글, 글쓰기, 최신 업로드 글 보기와 같은 주요 기능을 포함한 모든 사이트의 기능을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연합 측에선 비록 서버를 터뜨리진 못했으나 국외글 사이트가 마비된 것이니 이인셈 치고 공습을 멈춘 뒤 본진으로 돌아와 축배를 터뜨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외글은 이 대규모 공습을 기점으로 검색량이 개떡상을 하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커뮤니티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죠. 이게 그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한 뭐 그런 거냐? 아무튼 이 사건 이후 국외글은 다른 영미권 사이트들, 그 중에서도 특히 포첸에게 미움을 사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빚어진 갈등은 결국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며 더 엄청난 사건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 엄청난 사건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또 이야기할 만한 사건들은 어떤 게 있냐? 2개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2012년 맥도날드에선 고객이 직접 자신만의 버거를 만들고 이를 투표에 붙이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한 국외글 유저가 맥 국외글한 버거를 만들었고 유저들의 표가 몰리며 중간 투표 결과 1등을 차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포첸이 이를 가만둘 리 없었고, 그들은 상위 20개의 버거가 테스트될 것이란 말에 따라 지들이 만든 20개의 버거를 바로 상위권으로 올려버립니다. 거의 뭐 햄버거판 고조 마사루죠. 이게 아니더라도 일부러 안타까운 사건에 국외글 유저 가면을 쓰고 온갖 욕설을 퍼부은 뒤 가면을 벗고 "와, 국외글 개쓰레기 악질들이네" 라고 비방하며 그들의 이미지를 조지르는 등 별의 별 방법으로 국외글을 한시도 가만두질 않았죠. 그럼에도 이 둘이 다시 맞붙었다는 기록은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싸운 건지 아니면 뭐 싸우긴 했는지 너무 스케일이 작았던 건지, 아무튼 이후 비교적 조용한 나날이 이어지던 2017년, 국외글은 갑작스레 광역 도발을 시전하죠. 국외글 탄생 9주년을 맞이한 2017년,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재미있는 유산, 펀 레거시란 이름으로 기획된 이 이벤트는 다름 아닌 밈을 새긴 비석을 만들어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국외글의 최고 운영 책임자 릴리안 럼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죠. 대부분의 사람은 인터넷의 것이 더럽고 지속되지 않는다고 한다. 허나 인터넷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플랫폼이며 온라인에서의 삶은 가짜가 아니다. 때문에 우린 밈을 현실에 존재하는 밈에 새기게 된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하죠. 요즘 세상에 밈만큼 파급력 강한 키워드도 드물고. 근데 말이죠, 딱 하나 동의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요 부분, 밈의 개념은 몰라도 각각의 밈은 영원히 지속되질 않죠.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밈에는 분명히 수명이 있습니다. 막말로 옛날엔 레알, 브렉틀 같은 밈이 인터넷을 집어삼키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누가 그걸 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헐, 완전 뭐뭐하다, 선수처럼 우리도 부르의 밈들이 존재하긴 하죠. 얘네도 뭐 100개 국가 60만 명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밈을 비석에 새긴다 했으니 아마 기깔나는 걸로만 채웠겠죠. 한번 저희가 알만한 것들만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 트롤 페이스,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죠. 또 이런 이모지도 새겨놨고, 인류의 진화랑 키보드 캣이랑 뭐지?
개꿀잼 몰카? 조실비 보세요. 촌망했잖아요. 댓글에도 뭐라 적혔냐면 구글에 밈이라 검색한 다음에 싹 긁어다가 박은 것 같은 역사상 가장 오그라드는 순간 PPAP? 진짜? 너네끼리 개노잼 밈 좋아하는 건 그렇다 쳐. 근데 후대인이나 외계인들이 저기석 발견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니들이랑 동급 취급받는 거 아니냐? 미래인들이 땅 파서 저거 보자마자 다 뒤진 밈들이네. 이딴 걸 비석에 박냐? 고대인 수준 쨉쨉 하고 묻을 게 뻔하다 며 반발했습니다. 그 반발심은 땔감이 되어 비석을 찾아 부숴버리자는 일명 스매시 더 스톤 계획에 불이 붙었죠. 근데 어디 묻었는지를 알아야 뭐 부수든 갈든 쪼개든 할 거 아닙니까? 영상에선 어디 묻었다고 말도 안 해줬는데 말이죠. 때문에 이들은 이잡듯 영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 그들은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합니다. 업로더의 실수로 미처 가리지 못한 트럭의 번호판이 찰나의 순간 노출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스페인에서 사용되는 번호판이란 걸 알아냈죠. 따라서 대략적인 위치는 유럽의 유일한 사막이자 스페인에 위치한 알메리아란 결론이 납니다. 범위가 좁혀지자 이들은 구글맵의 스트릿뷰를 활용해 영상에서 드러난 산등성기, 언덕, 노면 상태 등을 비교해가며 점차 범위를 좁혀 나갔고 결국 최종적으로 민 비석이 묻힌 장소까지 발견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주변에 듬성듬성 핀 수포를 활용해 정확한 비석의 위치까지 추정하죠. 이걸 알아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단 234분. 이 정도면 진짜 광기죠. 이제 와서 24톤짜리 비석을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인데 눈깔에 도끼 가득 품은 4chen 유저들에 의해 위치가 홀라당 드러나버린 구개그의 비석. 불쌍하게도 비석은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되어 직접 찾아온 4chen 유저에게 파손을 안 당합니다. 온라인에선 여포처럼 비석 소재 다 털어버리던 그들이었지만 차마 스페인까지 직접 갈 용기는 없었던 것이죠. 대신 비석이 석회석이니까 산성물질 닿으면 훼손된다는 걸 이용해서 뭐 여행객들을 잘 낚아다가 저 자리에 식초를 붓게 하자든가 산성비가 계속 오게 기우제를 지내자든가 뭐 별의별 아이디어는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후일담이 없는 거 보면 결국 뭐 하나 제대로 된 건 없는 모양이네요. 역시 사이버 망령특, 현실에선 힘이 반감된다. 자, 여기까지 4chen과 구개그의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번 당했는 대로 구개그가 좀 밈에 대해 진심이라 그런가 최근에는 최초로 밈 박물관을 열어다가 밈을 그냥 다발로다가 전시했다더라고요. 그리고 4chen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이라면 왓챠에서 제공하는 밈 전쟁 개구리 페페 구하기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재밌게 봐서 조만간에 이거 참고해서 영상 한 편 뽑으려고요. 재밌어. 또 보죠.